2년여간 멈춰섰던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관건인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무사히 통과하면 2024년 12월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1일 개회식 장소를 강릉과 평창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속초간 동서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물가까지 오르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 같은 취약계층의 힘든 겨울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네, 환경영향평가 추가 검토와 각종 인허가 과정이 남아있지만 2024년 12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현장조정회의에서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 등이 중재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겁니다. 보기 어떤 재결의 취지와 저희 이제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서 전에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논란이 됐던 사업 구간 내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호 대책을 구체화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사냥의 행동권 분석은 직접 GPS를 다는 방식에서 문헌 자료조사로 대체합니다. 또 지주 설치 예정지의 지질조사와 상층 풍속조사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되 실제 공사 단계에서 추가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많은 남은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오늘 이 일로 큰 틀은 잡은 것이 아닌가, 총론은 결정된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 이번 현장 조정 회의를 통해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는 점은 큰 성과입니다. 양양군과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은 관련 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일단 조정 이후에 이제 일단 환경영향 평가를 잘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도 거의 10개 정도 더 남아 있기 때문에 2024년도 하반기까지는 그런 어떤 나머지 그 인허가를 다 받고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설악산 5세 케이블카는 양양 5색 관광지구에서 끝청봉 사이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양양군은 이달 중 원주지방환경청의 요구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2년여 동안 멈춰섰던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40년 묵은 양양 주민들의 수건이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설악산 5색 지구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회식이 강릉과 평창에서 공동으로 개최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1일 평창군 대관령면의 한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회식 행사는 강릉과 평창에서 공동 개최하고 이원으로 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현장 실사와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협의, 문체부, 각 지자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평창군은 선수단 입장 등 주요 행사는 모두 강릉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결정에 큰 실망을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호응이 없다면 대회 지원은 불가능하고 대회 전담 조직 폐지와 대회 홍보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며 조직위의 결정에 반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춘천 속초간 동서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도의 설악산 국립공원 행위 협의안이 조건부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건 내용은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와 소음, 지하수 등의 관찰체계 구축 등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는데요. 동서고속철도 709인 미시령 터널 구간에 대한 환경부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2027년 개통 일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 여기에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까지 그야말로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형국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작년 11월보다 14% 감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까지 쌓인 무역 수지 적자가 역대 최고 적자를 기록했던 1996년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적자, 기간으로 봐도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년 이후 두 번째로 긴 적자 기간입니다. 수출의 역성장은 국내외 경제 환경 악화에 한국 경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주요 수출국의 반도체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29.8%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수출은 줄어들고 있지만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 수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1%가 증가했고요. 3대 에너지 수입액은 이미 전년 대비 2배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인 수출, 한국 수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내년 역시 수출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20도 가까이 뚝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계절인데요. 네, 설상가상으로 물가까지 올랐는데요. 추운 겨울이 힘든 취약계층, 손성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혼자 사는 80대 기초생활수급자. 다방이었던 곳을 고쳐 살고 있습니다. 난방이라곤 연탄난로와 전기장판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주변의 도움 없이는 힘든 형편입니다. 엊그저께 연탄 이 동사무소에서 다 줬는데 우리 집만 싹 빠졌어요.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만 하죠. 추위 걱정에 연탄 100장을 들였더니 7만 원. 가난한 살림엔 이것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니까 샀어요. 100장에 7만 얼마던가. 상당히 부담되죠. 아흔을 바라보고 있는 김금순 할머니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김 할머니 역시 저렴한 월세, 음식점이었던 곳을 개조해 살고 있습니다. 안 준다고 하면 이제 삿대야 되는데 삿대면 좀 살기가 힘들지 더. 아무래도 나는 돈벌이도 못하고 그러니까 없이 사니까 가난한 것이 힘들지 뭐가 힘들겠어.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인 사람들. 이른바 에너지 빈곤 가구입니다. 에너지 빈곤 가구는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비로 써야 하는 가구입니다. 서울시 저소득 가구 에너지 빈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겨울철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30%에 달합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에너지 빈곤 가구 대다수는 노인 가구고 이들 중 절반은 한파로 건강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운 환경에서 거주하시게 되면 심리적 스트레스나 또 신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다양한 신체 질환, 예를 들면 저체온증이나 동상에 잘 걸리기 쉽다든지 에너지 빈곤층의 경우에 이러한 신체적 건강 이상을 경험하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3배 내지 5배까지 더 높다는 보고가 있고 또 겨울철 한파 때 겨울철 초과 사망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작은 난방기구에 의지해 겨울을 나야 하는 취약계층. 이들에게 한파는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에너지 빈곤 가구 등 취약계층 외에도 추운 겨울 추위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바로 노숙인들인데요. 몰려오는 한파 속 이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송효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파가 다가오면서 정부가 노숙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노숙인 재활과 요양시설 운영 관리 업무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노숙인 대책은 물론 겨울철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한파 저감시설과 한파 쉼터 등을 마련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노숙인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지원 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실은 꼭 한파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1년 365일 현장에서 지금 거리 노숙인을 상대로 3분이 항상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난로라든가 또 방한용품도 또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또 춥지 않도록 또 식사가 든든해야지 이게 덜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급식도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 노숙인 수는 지난 2016년 11,340명에서 2021년 8,956명으로 2,384명 줄었습니다. 이 중 82.2%인 7,361명은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했는데 입소자 중 1,107명은 자활, 3,343명은 재활, 2,911명은 요양 중입니다. 반면 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단순히 시설만 이용하는 노숙인은 전체의 17.8%인 1,595명.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5명 중 1명 이상은 거리 노숙인입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지하상가 등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노숙인들이 감소하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을까? 노숙인의 재활과 자활 등을 돕는 인천의 한 시설을 찾아봤습니다. 여느 시설처럼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대부분의 인력이 노숙인입니다. 시설 대표인 이준모 목사는 노숙인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노숙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국가가 주거를 먼저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알코올릭화 되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끌어내서 계속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노숙인 10명 중 2명은 추운 겨울 거리에서 보내야 합니다.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용평 리조트와 휘닉스 평창 스키장이 2일부터 일부 슬로프를 개장하고 겨울 시즌을 개막합니다. 지난달 25일 따뜻한 날씨로 한 차례 개장을 연기했던 두 스키장은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일부 슬로프를 개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또 강원랜드 하이원 스키장도 본격 제설을 시작해 오는 9일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보훈처가 횡성 덕촌리에 강원권 국립호국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권 국립호국원은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433억 원을 투입해 2만 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립묘지 조성 사업을 위해 국가보훈처는 예산 조달에 총력을 기울이고 강원도는 토지 보상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9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에 김남수 전 강원도 산업경제국장이 임명됐습니다. 1일 김홍규 강릉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남수 원장은 강릉 출신으로 강릉고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공직에 입문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숙박교통국장과 강원도 산업경제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남수 신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해양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